반갑습니다 여러분, 엑스피10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텐이 동네 형이고요. 하이퍼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예. 평소와 다르게 너무 어색하네요. 이 엄청난 덩치가 너무 오늘 작아 보입니다 오늘. 제 스스로 보디빌딩부터 시작해가지고 UET 부대라는 데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살아오면서 많은 걸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의 몸이 수술도 한 적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옛날만큼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솔직하게 그 정도 가까이 체력을 좀 끌어올리면서 체계적으로 뭔가를 좀 나 스스로를 자아를 발견하고 싶어서 굳이 형한테 온 거지. 지금 텐이가 그러면 과거에 아팠던 곳이나 다쳤던 곳을 한번 말해볼까? 제가 발목을 자주 접질려요. 일단 발목을. 특히 왼쪽 발목이에요. 그리고 허리 디스크를 이게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 2016년도에 진짜 이게 그 수술하신 교수님이 지금 28년째 그 교수님이셨는데 이렇게 심한 환자는 처음 봤을 정도. 그 척추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수액이 터져서 나와서 이게 너무 많이 나온 상태에서 굉장히 장시간이 버티다 보니까 이게 또 석회화가 된다네. 석회화된 상태에서 깨져 버렸대 또. 그게 깨져서 신경을 찔러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저 응급실에 실려가서 눈밖에 못 움직이고 손가락 끝만 움직였어요. 나 그런 경우를 처음 해봤지. 그래서 이제 응급수술을 하면서 진짜 그때 4시간 반 정도 수술을 하고 진짜 오른쪽 팔꿈치까지 또 뼈가 뼈 조각이 4개가 돌아다녀가지고 오른쪽 팔꿈치에 뼈 조각이 4개? 4개.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뼈 조각을 제거하지 않으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심장까지 흘러갈 수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난 처음 알았어요 그때. 팔꿈치는 왜 뼈 조각이 돌아다니지? 제가 이제 맨몸 운동을 또 한번 또 심취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어떤 동작에는 괜찮아, 어떤 동작에는 너무나 통증이 심한 거야. 쑤시는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지? 근데 괜찮은데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일상생활도 특정한 동작 어느 시점에는 또 엄청 팔이 안 펴질 정도로. 근데 어떻게 하니까 또 펴져. 도저히 안 돼서 병원에 가서 MRI 찍어보니까 뼈 조각이 4개가 돌아다니거든요. 부셔져서. 그래서 그걸 또 4군데를 찢어서 다 건져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 제가 종합병원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른쪽 어깨가 지금도 이렇게 하면 이쪽 집 만질 요 부위 여기가 통증이 심해요. 여러분 왜 이걸 하냐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장 현실적이고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일상생활 하면서 부상을 예방하고 부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는 거를 진짜 FM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지. 그래서 형을 찾아온 거예요. 저 솔직히 부끄럽지만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왜? 열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얻어지는 거는 명예도 있는데 결국은 몸에 있는 어떤 그런 조직들은 열심히 쓰면 달아. 지우개처럼 다는 거지. 그 조직 외에 다른 조직들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근육이야.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목, 허리,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어깨. 옛날에 턱걸이를 엄청 많이 했다고 그러던데. 일단 당기는 운동을 너무나 좋아했고 원래 운동도 그쪽으로 또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해요. 그럼 턱걸이를 할 때 약간 반동도 많이 있겠네. 왜냐하면 무반동으로 제가 옛날에 턱걸이 기록했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 지금도 지구상에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실 믿고 싶어. 왜냐? 믿고 싶다는 거지. 정자세로 20개를 이상 당기면은 진짜 엄청난 인류예요, 제가 봤을 때. 그지. 정작 저는 반동을 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한 70개 넘게 했다며. 그건 솔직히 그때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겨주면 이게 어깨가 좀 잘못될 확률이 높지. 정상이네요, 지금 가는 게.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지금 테니의 문제점을 먼저 들어봤고 그 실제로 얘기를 듣는 것과 테니가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관찰을 해야 되거든. 일단 첫 번째로 뛰는 능력을 좀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버티는 능력, 그런 어려운 동작으로 플랭크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근지구력을 평가하는 각 부분별로 이제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런 걸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주변 근육을 강화시킨다. 그렇게 하면서 밖에 있는 근육이 아닌 뼈에 붙어있는,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안쪽에 있는 근육을 트레이닝 시켜줄 거야. 그러면서 안에부터 단단하게 바깥에도 단단하게. 대부분 운동을 할 때 밖에 근육만 신경을 쓰거든. 맞아요. 보여주는 밖에 근육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맞아. 안에 있는 근육들이나 조직들이 반대로 약해져.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옛날에 미술 시간에 찰흙 같은 걸로 사람 모양을 만들 때 철사가 있고 거기에 찰흙을 붙이잖아. 근데 그 철사가 힘이 없는 거지. 골조가 약해. 근데 찰흙을 많이 붙였어. 그럼 휘잖아. 근데 그러면 모양이 안 나오잖아.
사람 몸도 똑같거든. 뼈가 있고 뼈에 바로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근육들 그리고 그 주변 조직들이 강해져야지 그 겉에 근육들이 쌓이고 해도 충분히 자기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어디가 부상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코어거든. 모든 특수부대원들 그리고 모든 운동선수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코어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코어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트레이닝들을 단계별로 나눠서 알려줍니다. 와, 너무 좋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 미국 체력관리학회라고 하는 NSCA라는 단체에서 TSAC이라고 해서 특수 임무 종사자들을 위한 자격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나는 꼭 네가 했으면 좋겠어.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한국에는 초창기니까 그걸 해서 그 PTS 과정에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형도 옆에서 거둘 테니까. 아, 고맙습니다. 그것도 꼭 제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나중에 이 대한민국 군인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로 경찰, 소방관 그런 분들이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 자, 그럼 이제 운동해볼까? 가야 돼요. 오케이, 파이팅. 알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런닝머신은 왜 하는 거예요? 그 달리는 게 사람의 여러 가지 신체 능력을 배변하거든. 전체적인 걸 반영시킨다. 그렇지. 지금 할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본 운동에 앞서서 웜업. 그러니까 체액이나 혈액이나 너의 기체 순환이라든가 신경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네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그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네가 달리면서 걷고 달리면서 내가 너의 움직임을 분석할 거야. 그래서 네가 어디가 불편하고 어떤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형 입장에서는 발견을 하는 거지. 그런 이유 때문에 달리기를 할 건데 5km/h에서 시작해서 숫자 스피드 5에서 시작해서 1분당 1씩 증가를 할 거야. 1분당 1씩. 그렇지. 1분당 1씩 증가를 해서 최대한 네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는 거지. 근데 거기서 다시 1분당 1씩 감소를 시키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는 것도 심장 입장에서는 무리고 갑자기 천천히 뛰는 것도 무리야. 그래서 서서히 심장을 빨리 뛰게 해주고 심장과 폐가 움직이게 해주고 다시 최고점에서 심장과 폐가 서서히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때 올라가고 내려올 때 아마 되게 힘들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네가 인지를 하고 달릴 때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 절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집중해서. 다른 생각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궁금하게 있었는데 뛸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뭐 자세라든지 손 뭐 이런 거 모양 뭐 그런 거는 손을 마음대로 최대한 하면 돼요? 펴줘. 펴야 돼요? 왜 펴주냐면 이건 모르겠어. 왜 펴야 돼요? 손을 펴주는 게 사실 더 잘 뛸 수 있어. 왜 모양이 이상하잖아 이렇게. 모양이 이상할 수 있어도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 트레이닝은 항상 목적이 있는 이유가 있는 기획된 운동을 우리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손을 펴주는 이유는 일단은 말초 혈관이나 말초 신경까지 순환이 원활할 수 있도록 잠그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공기의 저항도 실제로 덜 받지. 아 이거보다는 이거보다 이렇게, 덜 받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약간 자기 몸 앞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양팔을 휘저어주면 되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옛날에 유행했듯이 우리가 이제 한강이 아니면 이랬는데 강가에서 아주머니들이랑 아니면 한 많이 걷잖아요.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 손 펴면 더 좋겠네. 손 펴면 더 좋지. 야 이거 빨리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상체가 사실 상체를 열중셔하거나 손머리하고 뛰어본 적 있잖아. 많이 막 박수를 치거나. 이거 많이 있죠. 해봤어. 예. 근데서 그러면 사실 되게 불편한 요소가 있어. 맞아요. 뭔가 근데 팔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휘젓게 되면은 실제로 더 잘 나가는 느낌이 날 거야. 추진이 더 잘 되고.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하체는 뛰는 역할을 하지만 상체의 이 팔 동작은 달리기를 할 때 추진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앞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아, 내 눈앞에서 잠깐 이렇게. 그래서 이 팔꿈치가 좀 더 뒤로 가서 크게 뒤쪽으로. 움직이면서 상체의 근육들도 참여를 시키고 앞에 추진 역할에 대한 힘도 얻고 벌써 힘들어. 땀나. 이렇게 하는 거 없고 심각한데? 이제 조금 있으면 6으로 올릴게. 6대. 자 이제부터 트레이닝에 집중하는 거야. 예. 지금부터 얘기하면 안 돼. 오케이. 지금 보면 약간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 있어 실제로. 자세가 진짜요? 그동안- 이렇게 됐다고? 그렇지. 약간 많이 부족해. 그럼 신체 능력이 워낙 좋아서 그런 것들을 다 커버쳤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사실 뭔가 좀 비대칭이라는 느낌이 느꼈는데 제 모습을 제가 못 보니까 더 자 돼간다. 준비. 7부터 아주 만해. 그렇지.
형 그리고 많은 사람이 궁금하고 저는 근데 본능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호흡법 이런 것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호흡은 근육 운동의 경우에는